오늘은 군집화 또는 클러스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란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는 기법입니다. 군집합의 결과, 비슷한 특성으로 묶인 데이터 그룹을 군집 혹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 앞서 배운 분류와 다른 점은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는 점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데이터에 명시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분류는 지도학습 기법으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레이블로 짝지어진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클래스 또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지도학습으로는 입력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클래스 또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내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클러스터링은 미리 정의된 레이블이 없으며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모델의 결과에서도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들을 유사성에 따라 묶어서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는 유사하지 않도록 묶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클러스터로 나뉜 데이터는 어떤 유사성에 의해서 묶인 것이고 미리 정의된 레이블 또는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아닌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즉 유사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클러스터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거나 거리를 계산합니다. 클러스터링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유사성을 평가합니다. 유사성 평가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 점으로 표시하고 표시된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비슷한 특성을 가질수록 데이터의 점은 서로 가깝게 배치되며 이렇게 묶인 데이터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정의합니다. 데이터의 특성은 특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데이터라면 각 데이터 포인트를 x, y 좌표로 나타내고 이 좌표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데이터의 유사성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특성을 측정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그룹화함으로써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리 측정 기법으로는 맨해튼 거리 측정 기법과 유클리드 거리 측정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맨해튼 거리 측정 기법입니다. 맨해튼 거리 측정 기법은 데이터 점 사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좌표 평면에 표시된 두 점의 차의 절대값을 더하면 맨해튼 거리의 블록들을 지나가는 형태와 유사한 경로가 산출됩니다. 두 번째로 유클리드 거리 측정 기법은 누구나 알고 있고 지금도 기억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맨해튼 거리와 다르게 직선 최단 거리를 구합니다. 좌표 값이 A는 x1, y1, B는 x2, y2라면 각 변의 길이는 x2-x1, y2-y1이고 A와 B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최단 거리 D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빗변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직각 변들의 차이를 제곱하고 더한 후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앞서 배운 것과 같이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유사하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는 적절한 거리 측정 방법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도 측정 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끼리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K평균 클러스터링, DB스캔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K평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K평균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K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하며
민즈는 한 클러스터 안에서 데이터 중심 센트로이드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클러스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6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를 K평균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에 따라 클러스터링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몇 개의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 할 것인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이는 K평균 알고리즘의 한계점 중 하나로 클러스터의 개수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데이터에서 클러스터의 개수 K는 임의로 3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K개의 초기 중심점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중심점은 센트로이드, Center of Cluster라고 합니다. 초기 중심점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K개의 센트로이드를 초기화합니다. 이 센트로이드들은 데이터 공간 내에 무작위로 배치됩니다. 랜덤하게 설정해도 되지만 초기 중심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초기 중심점을 설정하는 것도 K평균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점을 랜덤하게 C1, C2, C3로 설정합니다. 앞서 K개의 중심점을 지정했다면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합니다. 이때 거리 측정 기법은 앞서 배운 유클리드 거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1번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 데이터까지 각각의 중심점에 가까운 클러스터로 배정합니다. 1번 데이터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중심점의 클러스터로 배정합니다. 1번 데이터의 경우 C1 중심점과 가장 가까움으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1번 외에 나머지 데이터들도 같은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5번 데이터, 6번 데이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각각의 클러스터로 배정되었습니다. 클러스터 배정이 끝나면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그 클러스터가 속하는 데이터들의 가장 중간 평균을 계산하여 새로운 중심점 센트로이드로 업데이트합니다. 중심점 C1은 데이터 1과 2의 평균 지점으로, 중심점 C2는 데이터 3과 4의 평균 지점으로, 중심점 C3는 데이터 5와 6의 평균 지점으로 갱신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중심점들이 옮겨집니다. 할당과 갱신 단계를 반복하여 중심점들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최종적으로 중심점들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예시에는 더 이상 이동이 없기 때문에 종료됩니다. 즉, 최종 클러스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K평균 알고리즘을 통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비지도 학습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K평균 알고리즘은 구현이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클러스터의 개수 K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중심점의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초기 값에 민감하고 또 이상치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치가 클러스터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면 클러스터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K평균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범위가 원형입니다. K평균 알고리즘은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므로 클러스터의 중심은 원형으로 가정됩니다. 이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은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의 분포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원형인 경우는 적습니다. 데이터의 분포가 만약 타원의 형태로 길쭉하게 늘어져 있다면 K평균 알고리즘은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제대로 클러스터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의 분포 방향에 따라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 DB스캔을 사용하면 됩니다. DB스캔은 점이 세밀하게 몰려 있어서 밀도가 높은 부분을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반경 X 내에 점이 N개 이상 있다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과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 P가 있을 때
점 P에서 반지름 E, 엡실론 내에 점이 M, 민 포인트에 있으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한다고 해봅시다. 이 조건, 즉 반지름 E 내에 점 M개를 갖고 있는 점 P를 코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민 포인트가 4라고 하면 파란 점 P를 중심으로 반경 엡실론 내에 점이 4개 이상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판단하는데요. 파란색 점을 포함해 점이 5개가 있으므로 하나의 클러스터로 판단되고 P는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그림에서 회색 점 P2의 경우는 점 P를 중심으로 엡실론 내에 점이 3개이므로 민 포인트는 4에 미치지 못하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코어 포인트는 되지 못하지만 앞에 파란 점 P를 코어 포인트로 하는 클러스터에는 속하기 때문에 경계점, 볼더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P3는 엡실론 반경 내에 점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P3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내에 다른 코어 포인트 P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코어 포인트 P와 P3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4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민 포인트는 4를 만족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노이즈 포인트라고 하며 이는 이상치로 칭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점을 중심으로 엡실론 반경 내에 민 포인트 이상의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되고 그 점을 코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코어 포인트가 서로 다른 코어 포인트의 일부가 되면 그 클러스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합니다. 또한 클러스터에는 속하지만 스스로 코어 포인트가 안 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하고 주로 클러스터의 외곽을 이루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점은 노이즈 포인트가 됩니다. DB스캔의 장점은 K-민즈처럼 클러스터의 수를 사전에 지정해주지 않아도 되며 클러스터의 밀도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갖는 클러스터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DB스캔의 단점은 다른 밀도 분포를 가진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성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묶어내는 클러스터링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거리 측정 기법 2가지, 그리고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K평균 알고리즘과 DB스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카테고리를 미리 지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마이닝, 패턴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